그 연자책에 있는 공식이니까 외우라 그러고 문제를 풀어줄 텐데 그러면은 연력학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자근자근 해놨습니다. 내가 다. 이럴 때 보면 나는 친절하게 뭔도 있어. 어떻게 보면 사람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괜찮아. 잘생긴 거 빼면은 쓸만한 놈이야. 내가 솔직히 너무 잘생겼어. 이게 기분 나쁠 정도로 잘생기지 않았나?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다 기체들이 차지하는 공간. 기체들이 이제 차지하는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맞아. 윤수는 요번부터 내신 대비하니까 오지 말라 그랬는데. 맞다. 홍규는 와야 되는데 얘는 또 왜 안 와? 이거는 또 이제 골치 아프네.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윤수 전화하면 안 되는데. 벌써 했을 것 같다. 자 거기 오른쪽에 박스가 하나 있죠. 기체들이 이 아보가드로 법칙이 있어.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분자수가 같으면 부피가 같다. 이런 법칙인데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는 누구나 같다. 질량이 무거운 기체든 가벼운 기체든 차지하는 부피는 모두 같다. 자 이때 기체의 질량, 기체 분자 하나를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체 하나가 차지하는 부피가 모두 같다. 이런 걸 단위 부피라고 하는데 단위 부피를 가상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사방은 L이에요. 이 기체 분자가 속도 V로 다가와서 벽에 꽁 부딪힌 다음에 다시 V로 튀어나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해낼 거냐. 그렇죠. 이 기체들이 질량도 작고 속력도 측정하기가 몹시 어렵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를 알아내는 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면 이 기체 내부 에너지를 알아야지만 하는 일량이 계산이 되는데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운동 에너지를. 그렇죠. 보이지 않는 녀석을. 뭐 물체는 포텐셜 에너지는 높이 낮아지면 뭐 운동 에너지 증가할 것이고 올라가면 운동 이게 눈에 보이는데 이거 보이지가 않아 당체. 이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압력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압력은 이 면적분에 작용하는 그 힘이에요. 힘. 예를 들어서 1제곱미터에 1뉴턴이 작용하는 걸 1파스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참고로 1기압은 1013 헥토파스칼. 1013 헥토파스칼. 헥토는 100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얘는 1013 빵빵 뉴턴 퍼 1제곱미터. 1제곱미터에 얼마큼 힘이 작용하냐면은 약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이런 것들을 1기압이라고 불러요. 1기압. 보통 우리가 이제 1기압 정도가 되거든. 이 공기 기압 1기압 정도 되는데 그 1기압이 1제곱미터에 10의 5승 뉴턴의 힘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힘의 크기 면적, 그렇죠? 여기 면적, 이 면적의 제곱이 L의 제곱이고. 그러면 분자가 차지하는 힘, 우리 잠깐은 이거 배운 적이 있어요. 물체 주어진 그 힘 곱하기 시간의 곱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자, 이 MV로 들어간 녀석이 MV로 튀어나왔다. 마이너스 MV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처음에 운동량은 MV니까 0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EMV라고 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가져요. 그러면 이 힘의 크기 F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F는 시간 T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자, 이때 마이너스는 뭐 대충 그냥 생략 풀어서 그냥 시켜버리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시간 T는 얘들아 이동한 거리 S는 V 곱하기 T니까 시간 T는 V분의 S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 하나가 여기에서 일정한 거리를 계속 갔다가 왔다가 다시 와서 같은 걸 반복을 하죠. 그래서 L이란 거리와 L이란 거리, EL이란 거리를 속력 V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속력 V, 시간 T는 얼마가 되냐? V분의 EL이 될 것이고 EMV가 되니까 자 1이 약분되겠죠. 그러면 얘는 L분의 MV의 제곱으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요 힘의 크기는 L분의 MV 제곱이 되는데 이게 분자가 낼 수 있는 힘의 크기를 말하는 거지 한쪽 벽을 때리는 건 아니에요. 이 힘으로 세 군데를 때립니다. 그래서 분자 하나가
각 x, y, z 세 방향을 때리는 힘의 크기는 이거보다 3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입체 공간이기 때문에 3방향은 3L분의 mv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L의 제곱분에 분자 하나가 차지하는 거는 3분의 1 mv의 제곱. 잠깐만, L분의, 그렇죠? 3L분의 mv 제곱 이렇게 됩니다. 곱하기 몇 개를 준다? n개. 분자수 n개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분자 하나가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부피가 이렇게 있다면 분자가 더 힘들고 이게 주고 있다는 얘기죠. 네. 자, 프린트는 그대로 있어요. 프린트에는 순서대로. 알겠지? 그래서 L의 세제곱분에 얘는 3L의 세제곱분에 MV의 제곱 곱하기 N개가 되는데, 자, MV의 제곱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리 운동 에너지로 표시하려면은 2분의 1 MV의 제곱 곱하기 2분의 2가 1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운동 에너지로 만들게 되면 자, 얘들아 L이 뭐냐? 부피다 이거네요. 부피. 그래서 3부피분의 요거는 MV 제곱은 2분의 2 MV 제곱. 요게 운동 에너지가 되니까 2 곱하기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 뭐 요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V를 곱해주게 되면은 P 곱하기 V는 뭐 3분의 2 권리적거리네. 그래서 운동 에너지 곱하기 분자수 여기다가 2분의 3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이 분자의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따질 수 있냐면은 2분의 3 곱하기 P 곱하기 V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기체에다가 여기다가 압력을 붙이는 거야. 이렇게 P 얼마, 그리고 이때 부피값 있죠? 부피값 2리터 3리터 부피를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이게 내부 에너지가 되는구나. 이 옛날에 샤를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잠깐만. 그러면 P 곱하기 V가 우리가 만약에 운동 에너지를 한번 잠깐 보자. 이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벽을 밀어버려요. 일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럼 선생님 0도씨일 때 분자 운동 에너지하고 1도씨의 분자 운동 에너지하고 이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에 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0도씨보다 1도씨는 뭐 무한대별로 운동 에너지가 많은 건가요? 뭐 그렇진 않아요. 그치? 왜 분자 운동 에너지는 섭씨 온도로 따지는 게 아니라 절대 온도로 따지기 때문인데, 자, 이 기체들의 분자 운동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식을 하나 설명할 거니까 잘 보세요. 0도씨이다. 이때 기체 부피를 V5라고 하자. 근데 1도씨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에 273분의 1 증가하게 되고, 또다시 1도씨가 증가해서 2도씨가 되면은 기체의 부피가 또 증가하는데, 이때 기체의 부피, 1도씨 때 기체의 부피에 273분의 1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 0도씨 때 기체의 부피에 또다시 273분의 1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거는 이게 이 온도랑 관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성질을 가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기체들의 분자 운동은 부피를 증가시키려면 자기가 좀 빨리 움직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분자 운동하는 빠르게라든지 운동하는 양들이 온도에 정비례하는 걸 발견해요. 누가? 샤를이. 그래서 이 양반이 우리 피자 한 쪽을 273분의 1씩 뜯어먹는다고 쳐보자. 온도가 감소한다면, 부피가 273분의 1씩 감소한다면, 그렇죠? 0이 될 때까지 얼만큼을 뜯어먹어야 되겠냐? 273번 뜯어먹으면 되겠다. 273을 감소하면 0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영하 273도씨가 된다면 기체의 부피는 0이 될 것이고, 기체의 부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그때가 분자 운동이 정지되어 있다. 분자 운동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영하 273도씨일 것이다 라는 걸 발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온도부터를 0켈빈, 이 온도를 절대 0도라고 부르고, 어떤 애들이 열이 하나도 없는 상태는 영하 273도씨입니다.
온도가 높은 건 수천, 수억, 수천만 이렇게 온도가 있지만 낮은 건 딱 정해져 있어. 이게 이거보다 더 낮은 온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열이 하나도 없으면 이런 상태가 돼. 그리고 1도씨 올라갔다, 그렇죠? 1켈빈. 그래서 0도씨가 되려면 273 켈빈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자, 1도씨가 되면은 274 켈빈이 됩니다. 그래서 0도씨일 때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와 이 1도씨 때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273 대 274 비율로 1도씨가 조금 큽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절대 온도와 관계 있다. 이 식을 이제 우리가 세트 공식으로 해서 외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눈치껏 어떤 학생이 햄버거를 먹는데 이 세트로 프라이드 포테이토하고 콜라를 시켰어. 5개를. 그랬더니 콜라가 5잔부터 준다. 이것들이 꼭 콜라부터 따라나 기분 빠지게. 상당히 기분 나빠. 기분 나쁘지 않냐? 너희는 괜찮아? 나는 상당히 날아가는 이산화탄소 기체도 아까워. 나는 탄산은 톡 쏘는 맛에 먹는데. 그리고 나서 햄버거 5개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멀리서 봤더니만 콜라가 3잔이 있었다. 햄버거가 몇 개 나올까? 아마도. 그렇죠. 누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3개 나오겠지. 그렇죠. 자, 보자.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눈에는. 그치?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뭘 알 수 있어요? 여기에 붙어있는 기압계와 기체의 부피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게 콜라의 개수라면 이게 햄버거의 개수라면 그쵸? 여기에는 프라이드 포테이토의 개수라면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지. 얘네들은. 그쵸? 그래서 그 내부 에너지가 몇 배냐 이걸 따질 때는 항상 뭘 따진다. 그렇지. 멀리서 제일 많이 보이는 콜라컵이 좀 크니까 이게 색이 쉽잖아. 자, 요걸로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P 곱하기 V가 2배가 됐다. 그러면 절대 온도가 2배구나. 이런 얘기예요. 운동 에너지가 2배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모르는 것 같은데? 2배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2배가 된다는 게 몇 배가 된다는 얘기야? 2배가 된다. 왜 그 얘기야? 뭐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2배가 된다는 게. 귀신아, 봐. 2배가 되는 건 여러 가지야. P일 때 V였는데 2P였다가 V가 됐다. 또는 P였는데 2V가 됐다. 이렇게. 진짜 자, 얘는 2분의 P였는데 4V가 됐다. 2배잖아. 일단 이거보다는 나 2배. 그쵸. 이게 2배야. PV 값, P를 곱한 값이 2배가 되면 이 온도가 0도씨란 말이야. 절대 온도로 273 켈빈. 오케이? 그러면은 2배니까 얼마가 되냐고.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273 2배는 546 켈빈이니까 273 빼주면 273도씨. 이런 얘기잖아 지금. 정신 안 차려. 무슨 말 이해되지? 이거 봐. 2배가 2배지. 무슨 의미가. 2배가 뭔 말은 무슨 무슨 뜻이냐고. 그 뜻이라고. 다시. PV 값이 2배가 되면 온도가 몇 배다? 2배이다. 그럼 거기 있는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분자수가 변하지 않으니까 분자 온도는 몇 배다? 2배다. 알겠지? 콜라 3잔 나왔단 말이야. PV 값이 3배야. 그럼 온도가 몇 개다? 햄버거 3개. 그치? 온도도 3배다. 무슨 온도? 섭씨 온도가 아니라 절대 온도가. 오케이? 자, 섭씨 온도는 스몰 t로 적고요. 섭씨 온도는 라지 t로 적습니다. 절대 온도는. 알겠어요? 영하 273도 따진 온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 온도가 2배가 되면 2배가 되면 무슨 절대 온도가 2배라는 얘기죠. 그치? 섭씨 온도가 2배는 아니다. 절대 온도란 관계. 절대 온도. 자, 여기까지 됩니까 이제? 알겠어요? 책 제일 위쪽에 적어두면 됩니다. 페이지 74쪽에 제일 위쪽에 적어봅시다. 기체 내부 에너지. 책이 없으니까 꼭 적어주시고, 안 그러면 이 녀석이 뭐라고 불러야 돼? 여기저기 공식이 흩어져 있어. 그래서 어차피 한 번은 이 뭐라도 적어놔야 돼요. 이 책에는 여기저기 있어서 공부를 할 수가 없어 지금. 그래서 내가 한번 좀 검토를 해봤거든, 읽어봤거든. 아는 사람도 어려워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그래서 프린트에 한번 정리해놨습니다. 그대로 원래는 2분의 3
2분의 3 NRT인데요. 이거 하려면 내 선생님이 화학까지 가르쳐야 돼. 그래서 그거는 좀 이 자존심이 좀 상하지 않니? 선생님이 말이야. 화학이 얼마나 대단한 과목인데. 화학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거지. 자, 거기에 참고 내용들은 전부 다 프린트에 넣어놨습니다. 자, 공식이 왜 나온 거냐? 설명을 했고, 지금부터는 이제 공식을 쓰는 것만 좀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요걸 할 거거든, 이제.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기체에다가, 얘들아, 기체로 열을 넣어주자, 이렇게. 그래가지고. 물체가 운동 에너지가 10J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이 물체에다가 내가, 그냥 10J를 더 해보자. 내가 10J를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얘는 20J의 이제 에너지를 가지게 될 거예요. 뭐 심플하죠? 이런 경우는. 그다음에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열을 넣어줬어요. 열 에너지를 넣어줬어. 그랬더니만 이 녀석이 일할 거다. 그렇게. 심플하죠? 안 심플해. 이게 왜 그러냐? 여기 있는 기체가 벽을 땅 때리고 땅 때리는데 여기 있는 실린더는 이동한 거리가 0이 되기 때문에 자, 1이 0인 경우 세 가지가 있어요. F는 0, 이동한 거리 S 0, FS가 수직인 경우. 뭐 들어본 적 있죠? 그치? 그 중에서 기체가 아무리 때려도 1이 0이 됩니다. 1은 0. 그치? 1은 0. 그치요? 하지만 힘을 땅 때리 이쪽으로 움직이니까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일을 하게 되는데 이쪽으로 하는 일의 양을 알고 싶어 이제. 그치요? 그랬더니만 외부에서 미는 압력이 1기압이다. 그러면 이놈이 기체가 이제 1기압을 유지하면서 쭉 커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P 곱하기 V 중에서 압력은 일정하지만 V가 증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 이 녀석은 내부 에너지와 일 중에서요 내부 에너지도 변해버려요. 이게 PV가 변한다. PV가 내부 에너지야. 내부 변해. 그리고 나머지 일 무슨 말이냐면 100 넣었단 말이야. 내부 에너지가 60만큼 됐어. 그러면 일한 거는 40J만큼. 그치요? 보통 물체들은 내부 에너지는 안 따져. 이놈들이 내부 에너지는 이 물체의 질량 M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V의 제곱. 여기서 진동 운동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 놈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있는데 이걸 안 따져 우리가. 왜 안 변해? 물체가 빨라지고 느려져도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아요. 이런 물체들은. 그래서 따지질 않는데 기체일 때는 내부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변해. 여기 있는 물체들은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 분자 운동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 이게. 그런데 얘는 변해. 오케이? 빠르게 변하잖아.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해주는 일이 이 에너지가 일로 변환되지 않고 내부 에너지와 일로 변하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적어준 거예요. 알겠지? 이걸 모르게 되면 연력학을 이해 불가능합니다. 선생님이 그럼 이거 모르고도 어떻게 그럼 이상한 사람이지. 그치? 이해 못하는 건데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천재인 거죠.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기체를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일한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을 할게요. 일하는 양을. 자, 그래서 1번 내부 에너지를 정리해드렸고 2번 기체가 하는 일, 워크. 기체가 하는 일은 어떻게 계산될 거냐? 우리 교재 책에 보세요. 책에 64쪽에 그림에 보면은 여기 피스톤 이렇게 있다 얘들아. 이렇게. 그리고 기체가 있어요. 이 기체의 이제 압력이 이제 P야, P. 그리고 자, 이 녀석을 밀 겁니다. 이 피스톤의 면적을 얼마로 할 거냐? 면적을 그냥 S라고 한번 해볼까요? 피스톤 입체를 한번 그려보자. 입체.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기체 분자가 땅땅 때리고 다닙니다. 괘씸해 이놈이. 땅땅 때려. 사방으로 때려. 빡 때려. 빡 때려. 빡 때려. 막 때려 막. 자, 이때 해준 일은 얼마다? 0. 모두 적으세요. W는 0. W는 0이 됩니다. 왜 안 움직이니까? S가 0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밀고 하는 요 힘 F 곱하기 이동시킨 거리 있잖아. 이동시킨 거리를 뭐라고 할까? 이만큼 이동한 때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 그냥 L이라고 할까요? 이동한 거리를 L만큼 움직였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1의 공식 한번 써볼까요? 워크는 F 곱하기 S인데, 어허. 자, 우리 압력 공식 한번 써보자. 이거 또 지금 글쎄 또 지웠네. 자, 압력 P는 단면적 A분의 뭐 힘의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면적분의 힘. 그치요? 저기서 압력 P는 얼만큼이냐면은 피스톤의 면적이 S라고 했고, 이 S를 미는 요 힘, F. 그치? 관계가 있겠죠? 요 힘 F는 압력에다가 단면적 S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미는 어떤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자, 얘 F 대신에 뭘 쓸 거냐? 압력 곱하기 면적, F 곱하기 S를 쓰자. 이해되나? 여기 F예요. 곱하기 이동한 거리 L이다. 자, 그럼 얘들아, 요 원통의 단면적 S에다가 움직인 거리를 곱해주면 실로 시다고 쳐볼까? 실? 복잡하니까 실? 그냥 알고 종이? 그러면 요만큼 움직였다고 치면은 얼마큼이 되겠어요? 얘는 나중에 부피가 만약에 3리터, 처음 부피가 만약에 2리터라고 쳐보자. 그치? 이만큼 되면은 얼마큼 되다? 1리터만큼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적으로 어떤 길이만큼 되면은 이게 델타 V만큼의 부피 변화가 생기는 보자. S에다가 이동한 거리 L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델타 V로 표시가 돼요. 이 값은.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P 곱하기 델타 V가 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체가 하는 일이 하면 P 곱하기 델타 V가 되는데, 선생님, 기체가 매번 일어나요? 그렇진 않아. 기체라는 거는 기체가 이거를 밀지 못했다고 쳐보자. 델타 V, 부피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힘을 주어서 움직였어? 못 움직였어? 못 움직였죠. 그런 건 일을 하지 않은 경우예요. 이게.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걸 어떻게 알 수 거냐? 여러 가지인데, 만약에 PV 그래프가 있다. 이게 PV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 A점이 있어. 요렇게, 요렇게. 자, 1번, 2번. 부피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부피 값은 위아래 움직이면 부피가 안 변한다는 뜻이야, 이거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왼쪽으로 가는 거 부피가 작아지는 거야. 그치? 이렇게 변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도 부피가 커지는 경우야. 뭐 사이도 상관없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오른쪽으로 가면 부피 커지는 경우야. 이해돼요? 근데 막 왼쪽으로 움직였다. 어느 쪽으로 움직여도 왼쪽으로 가는 건 부피가 작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만 1이랑 관계가 있어요. 이때 선생님, 그러면 우리 미안하지만 좀 어려운 거 좀 써줄게. 1의 정의 공식 다시. 미안해요. F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S 중에서 선생님, 그러면은 이 기체가 밀고 나갔다. 기체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힘을 주는데 글로 밀고 나갔다. 그럼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렇지? 그런데 기체는 밖으로 미는데 내가 밖에서 안으로 밀었다.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면은 각도가 몇 도가 되겠냐고? 180도가 돼버립니다. 코사인 180도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마이너스 Fs 이런 걸 마이너스 1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물체가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스프링을 밀었어. 그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감소하죠. 스프링을 내가 잡아당겼어. 쇠구슬을 잡아당겼어. 운동 에너지 빨라지겠죠.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데, 반대로 운동 에너지를 가진 게 스프링에 일을 해줬다. 그러면 자기의 에너지는 더 적어집니다. 자, 보자. 기체가 밀고 나갔어. 일했지요. 자기의 에너지는 감소해요. 근데 만약에 일을 받았다.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 이럴 때는 내부 에너지는 증가해버립니다. 그래서 기체들의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따질 거냐? 그래서 내부 에너지를 따지는 방법인데요. 이 녀석 내부 에너지를 정확히 가려내면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 또 일을 정확히 알아도 좋아요. 연력학에서는 일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가 있어. 팽창. 그쵸? 그러면은 플러스 1을 했다. 1의 부호가 플러스 0보다 커집니다. 부피가 작아진 거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수축하면은 1의 부호가 0보다 작다. 또는 마이너스 1을 했다. 또는 1을 받아서 에너지가 증가했다. 그 물체 1을 했어. 1을 받았어. 에너지 증가했다. 이해돼요? 자기가 일했어. 에너지 감소한다. 알겠지? 다시 보자. 기체도
하나의 물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물체가 조그만 물체가 여러 개 있다고 보면 돼요. 이런 애들이 다른 애를 갖다가 힘을 줘서 밀어버렸다. 자기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근데 이 일을 받았다.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수축해요? 아닌가? 하라는데 그것만 하나씩만 이해하라 그랬지. 꼬리 하지 마. 천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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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싶어요. 아,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여기서 희망사항을? 왜 그러세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왜냐면은 일을 받은 건 맞아. 증가하는 건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열을 뺏어갔는지 안 뺏어갔는지 이것도 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아직 한 개 덜 배웠기 때문에 아직은 앞서가지 마시고 미안한데. 자, 책에 있는 그림이니까 지워버릴게요. 알았지? 오케이? 자, 거기다가 적어볼까요? 자, 1의 공식 나와 있을 거야. 거기다가 적어보세요. 팽창은 1의 양이 0보다 크다. 그럴 때는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네. 이씨, 내부 에너지! 기체가 팽창하면서 일을 했단 말이야. 내부 에너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야. 감소한다. 자, 기체가 수축을 했어. 그럼 내부 에너지 커져. 증가한다 이런 얘기지. 그치? 외부로부터 열을 주고받지 않았을 때. 그러면 열을 주고받는 거 어때요? 그게 열역학이다 이런 얘기죠. 열거에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열역학 일법칙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정리합니다. 부피 변화가 제로다. 델타 V가 0이다. 이런 경우에는 일의 양이 0이다. 기체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페이지 74쪽. 열 에너지와 열 기간. 열 에너지.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미칩니다. 분자 운동. 분자 운동 뭐예요? 운동 에너지를 얘기합니다. 온도는 물체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죠. 온도에 영향을 주는 걸 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자 같은 경우에 열을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많아지거나 적어집니다. 자, 온도가 다른 두 가지를 붙이게 되면 온도가 같을 때까지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열평형 상태라고 부른다. 열기간, 열을 일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자, 기체가는 일과 내부 에너지 볼게요. W는 P 곱하기 델타 W. 델타 W에 꼭 필기해 주시고. 자, 1번. 기체 부피 변화와 외부의 한일의 관계 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 P 곱하기 V가 있다. 그러면은 P 그래프와 V 그래프 중에서 자, 만약에 요런 점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어요. 요런 점에 A점에서부터 이 선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움직였다. B점까지. 그러면은 이제 물리에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곱하면 안 되고 요 면적이 해준 일의 양입니다.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PV 그래프가 그려봤더니만 이놈이 P가 일정한 채로 쭉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이러면 아래쪽의 면적이 해준 일의 양이 됩니다. 자, 어떤 형태라고 하더라도 아래쪽 그래프에 면적 있죠? RF에 여기서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였다. 그럼 아래쪽에 면적.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거랑 C에서 D로 가는 거랑 누가 일량이 더 많습니까? 그러면은 AB의 면적이 CD의 면적보다 크니까 AB가 더 많은 양의 일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어려워? 어려워? 네. 뭐가? 저기 어느 거? 왼쪽 거. 왼쪽 거? 네. 뭐가 어려운데? 중간에 놓쳤어요. 놓칠 게 뭐 있냐 여기서 면적이 이래니까 뭐 개뿔나 적었는데 놓칠 게 뭐 있어 그냥 놓쳤어? 빨리 붙들어 메타를 붙드세요. 아래쪽에 면적이 뭐다? 1. 1이라고 1 뭐 놓칠 게 뭐 있어 W라고 적고 있구만 지금 정신 못 차려. 자, A에서 B로 갈 때 만드는 면적이랑 C에서 D로 갈 때 만드는 면적이랑 누가 더 크다? AB. 그래 그게 일이 한일량이 많다고. 네. 뭐가 면적 크면 한일량이 많다 뭐가 어려워. 자, 두 번째 볼까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얘들아 잘 보세요. 이제 어려운 거 좀 하자. 어렵다 그러면 진짜 어려운 줄 알아요. 주의 깊게 봐라 이런 뜻에서 말하는 말이지 어렵진 않아. 얘가 일을 했어. 1번 아래쪽에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움직였어요. 어머나 되게 복잡하다. 그치? 보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동안에 요만큼의 일을 했습니다. W1. 2번 과정 동안에 W2만큼의 일을 했어요. 여기까지 돼요? 이게 W1 더하기 W2가 외부의 한 일이야. 외부의 한 일. 자, 그런데 여기 3번 보자. W3 요만큼 면적, 아래쪽 빨간색 면적 있잖아. 요만큼 면적이 W3예요. 그 다음에 4번 갈 때 여기 W4가 됩니다. W3와 W4를 더해주게 되면 외부의 한 일이 아니라 외부에서 받은 일이 됩니다. 받은 일. 내가 이 기치한테 10만원 용돈을 줬어요. 자, 동생이랑 나눴어. 엄마한테 10만원 받았어. 딱 동생이랑 나눠 쓰려 했는데 동생한테 이거 얼마를 줘야 되지? 10만원 중에서 양심껏 그래 한 3만원만 주자. 줬어. 그랬더니만 얘가 형이 더 어른이고 돈 쓸 때 많으니까 형이 10,000원 더 써. 그리고 2만원만 가지고 10,000원 준 거야. 자, 외부로부터 열을 10만원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얘한테 3,000줄의 일을 했어. 3만 줄의 일을 했어. 근데 얘가 고맙게 나 다시 100줄의 일을 해줍니다. 1,000줄의 일을. 어렵나? 다시. 숫자가 너무 크다. 미안해. 100줄의 열을 받았어, 내가. 100줄을 받아가지고 기치한테 외부의 일을 300줄을 했어, 나는. 내가 한번 300줄이야. W 300 했어. 근데 얘가 다시 나한테 100을 해준 거야, 나한테. 기특한 놈. 근데 내가 외부의 한 일은 과연 얼마일까? 300일까? 차이에 해당하는 200일까? 300. 300? 300일까? 200일까? 힌트를 줄게요. 300은 아니에요. 300일까? 200일까? 250. 지랄하지 말고 지금 두 개 중에 하나인데 250 왜 나와 거기서 씨.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다시 300의 일을 하고 100의 일을 받으면 얘가 외부의 한 일은 200줄로 표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한 일보다 받은 일 빼주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이제 외부에다가 일을 했어. 야 600줄 했다. 300줄을 줬어. 난 300줄밖에 일을 안 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체가 이놈의 PV 그래프에서 P 곱하기 V 그래프에서 이게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더라도 아무튼 이게 외부에 해준 일이 양이고 아래쪽에 받은 일이 양이기 때문에 요만큼이 외부의 한 일이 양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모양의 폐곡선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면적이 외부에 해준 일이 양이 됩니다. 이 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세 번째 그림 보세요. 거기 폐곡선 넓이 안 중심에 둘러싸여 있는 초록색 면적 있죠? 그게 외부의 한 일량이 됩니다. 이게 되나요? 자, 오른쪽에 75쪽 보세요. 기체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는 분자수 곱하기 운동 에너지랑 관계 있는데 이거는 분자수 곱하기 절대 온도랑 관계 있다. 자, 그런데 여기 많이 빠져 있죠, 식이. 그래서 다시 꼭 여기 적어놨으니까 내부 에너지 말할 때는 두 가지. 자, 지금부터 열역학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 펴주세요. 아까 몇 쪽이었더라? 또 적었어? 자, 프린트 쭉쭉 넘어가요. 자, 51쪽 보세요. 51쪽. 51쪽 보자. 선생님! 자, 연습 한번 해보자. 연습.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이러 거기다가 P 여기다가 V 적어보세요. 보통 압력은 1기압, 2기압 이런 기압 단위를 적는데 보자. 1기압은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 이런 뜻이에요. 자, 부피는 세제곱미터의 단위를 쓰는데요. 보통 우리 내연기관들은 1리터, 2리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랑 세제곱미터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상식으로 좀 알아봅시다. 여기가 1m, 여기가 1m, 사방이 1m인 공간이 1세제곱미터예요. 그런데 이게 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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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방이 10cm인 공간이 1리터입니다. 쉽게 말해서
1000 세제곱밀리미터 이거를 1리터라고 불러요. 그래서 1 세제곱미터에는 1리터가 몇 개 들어가냐? 10cm가 몇 개 들어가? 10칸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 그치? 여기도 또 졸고 있니? 10칸, 100칸, 아래쪽에 10칸. 그래서 10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1리터, 2리터 이런 것들을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이렇게 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터로 쓸 때는 1, 2, 3 쓰잖아? 그럼 10의 마이너스 3승 세제곱미터 단위가 붙어요. 이게 리터란 뜻이야. 자, 그래서 보통 기압, 1기압, 2기압은 10의 5승 뉴턴번, 10의 5승 파스칼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집어넣고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자, 처음에 A점이 있어. 여기가 부피가 V5야. 자, 1리터 뭐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압력이 얼마냐면은 P0예요. 이놈이 EP0가 있고, 그래프 잘 보세요. 여기다 쭉 해가지고, 자, 여기가 3V0로 쭉 갔다가 그 다음에 3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한번 보자. 이 점을 A점, 이 점을 B점, 이 점을 C점이라고 해봤어요. 그래서 A, B, C 점들에 가지고 있는 P 곱하기 V, P 곱하기 V 이걸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A점, B점, C점에 P 곱하기 V가 점 A점, B점, C점에 P 곱하기 V가 얼마냐? 딱 곱하세요. PV 그래프가 나오면 아무 생각하지 마. 그냥 곱해.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곱하세요. 재밌어. 곱하는 거. 그러면은 얘들아 A점은 P5, V5 이해돼요? B는 2, P5, V5 그치? 부피가 2요. 자, 여기는 얼마가 돼? 6, P5, V5가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온도, 절대 온도를 한번 적어볼게요. 이때 절대 온도를 만약에 그냥 내가 T0라고 했다면, 잠깐, 자, 이때 온도가 T0라면 이 온도는 얼마가 되는 것일까? 좀 헷갈리네. 자, 곱해. 자, P, V를 곱해봐. 그럼 A점보다 P, V 값이 몇 배로 커요? 그러면 온도가 몇이 된다, 이거? 2T0가 된다. 채우세요, 빨리. 알겠지? 자, 세 번째. 그러면 C점은 보자, C점. C점은 2P0, 3V0 곱해주면 얼마가 된다? 6P0, V0야. 그치? 이때 온도가 얼마가 된다? 그렇지. 6T0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선생님, 이게 만약에 이 온도가 0도씨였다면, 에이? 이거는 몇 도씨입니까? 야, 절대 온도로 0이면 얼마냐? 273이야, 273. 그치? 2 곱하기 273 얼마야? 546이에요. 546. 이해돼? 에? 몰라? 에이. 자, 그 다음에 2T가 됐다. 서씨 온도는 얼마예요? 서씨 온도는 273을 빼주게 되면 273도씨가 되는 겁니다. 이 기체들의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로 표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이렇게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그러면은 얘들이 가지는 내부 에너지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PV에다가 2분의 3을 곱해줍니다. 이해돼요? 알겠어? 자, 한번 해볼까? 얼마나? 2분의 3 P0 V0. 얘는 얼마가 돼요? 3 P0 V0가 된다. 자, 얘는 얼마가 돼요? 얘는 2분의 3에다가 요거 곱해주니까 얘는 9 P0 V0가 된다. 그치? 만약에 말이야 이 녀석이 1리터다. 1리터. 이게 1기압이다. 1기압. 이게 2기압이다. 그러면은 이거 곱해주면 돼요. 여기 A의 내부 에너지는 얼만큼이 되냐? 그치? 2분의 3 곱하기 P 얼마다? 10의 5승. 그치? 쉽네? 연락하면 되게 쉬워. 나하고 그냥 곱해버리면 돼. 10의 5승. 자, 이 부피 1리터.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 1리터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 곱해주게 되면 단위는 뉴턴 퍼 제곱미터가 되고 얘는 세제곱미터가 되고 없어지네. 뉴턴 곱하기 미터는 줄이니까. 그치? 곱해주면 얘는 2분의 3 곱하기 12 5승 곱하기 12의 3승은 100이야. 100. 100은 일어나서 배우면 100
50J이다. 즉, 이 기체는 영하 273도씨에서부터 150J를 받은 기체예요. 이 기체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 비번은 내부 에너지가 얼만큼이냐? 그렇지. 내부 에너지는 영하 273도씨부터 거기까지 받은 운동 에너지, 열 에너지.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부르니까 2배야. 얘는 300J이다. 그렇죠? 얘는 영하 273도씨에서부터 일단 300을 넣어놨어. 이게 지금. 이게 기체 분자가 몇 개씩 필요 없어.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 300을 넣어놨어. 여기다 온도에 열을. 오케이? 300J를 넣어놨다고. 자, 얘는 얼마야 이거? 9배잖아. 이것보다 9배니까 얼마가 되겠어? 6배구나. 미안해. 그리고 얘는 900J에 열을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빨리 적어보세요. 연습하기 위해서 적는 거야. 연습시켜주는 거야 내가. 그렇지. 안 적으면 너희 연습이 안 돼. 너희가 힘들지 나는 괜찮아. 자, 그럼 두 번째. 그래서 어떤 녀석에 일단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은 1번 PV 값을 구해보세요. PV 값을 알면 뭘 할 수 있냐면은 온도와 내부 에너지 값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력학에서는 다시 PV 값을 구해. 머릿속 콜라가 몇 잔 있다. 그러면 아씨 햄버거 몇 개 나오겠구나. 아 맛대가리 없는 프라이 포테이토 몇 개 나오겠구나. 아 이 새끼들 빨대 몇 개 꽂아주겠구나. 다 나온다 이런 얘기지 이게. 이거 하나만 보면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잘 적어가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연력학 배우고 나면 내가 뭘 배웠지? 이런 사람 되게 많아 연력학은. 무슨 이상한 문자로만 되어 있거든. 뭐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구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일회양도 한번 계산해보자. 일회양. 그러면은 일회양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랄라랄라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한일의 양. 자 B에서 C로 가는 동안에 한일의 양. 자 그 다음에 C에서 D로 가는 동안에 한일의 양. 자 이런 양들을 한번 배워보자. 자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얘들아 일회양을 구할 때는 항상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 부피 변화가 없으면 일이 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부피 변화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자 여기는 P0 V 되게 어렵네. 근데 어차피 부피 변화는 0이기 때문에 한일량은 0입니다. 채워보세요. 채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에서 C까지 보자. B에서 C까지. 그러면 B에서 C까지 가는 동안에 아래쪽에 면적 구하려면 높이. 그렇지. 높이는 2P0가 되고 아래쪽 면적 2V0가 되니까 얘는 4P0 V0에 일을 했구나. 그치? 자 그런데 얘들아 이제 어렵다. 자 C에서 A로 갈 때 직선으로 나올 때는 면적 계산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면적 구해야 돼. 어떻게? 평균값. 평균값은 얼마가 된다? 평균값은 1.5 P5예요. 거기다가 부피 변화 델타 2V0를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적어가야 돼. 3P0 V0가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외부에 과연 얼만큼 일을 한 거냐? 그쵸? 한 사이클 동안에 돌아가면서 아래쪽의 면적이 바깥쪽의 하늘이 양이라고 그랬죠? 그치? 이게 이놈 있잖아. 얼만큼이냐? 이 녀석이. 이런 계산해보자. 내가 4P0 V0 일을 했고 3P0 V0 일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양은 합이 P0 V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볼게. B에서 C에 가는 동안에 4P0 V0의 일을 하였지만 이 얘는 한 바퀴 A에서부터 B를 거쳐서 C에서부터 다시 A에서 B를 거치고 C를 거쳐서 A까지. 이거 한 사이클이라고 불러요. 한 바퀴 도는 걸. 한 사이클 동안에 외부의 한일의 양은 P0 V0로 표시가 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P0 V0가 얼마인가요? 무슨 얼마겠냐? 자 P0 V0 곱해. P0 V0 그러면 10의 5승에다가 10의 마찬가지 곱해서 100줄이야 100줄. 얘는 외부의 한일이 100줄이에요. 그치? 그래서 이 양을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이다. 자 그래서 페이지 75쪽에 가로 2번 기체 내부 에너지 설명했고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연역학 제1법칙. 자 우리 교재로 프린트를 한 페이지 더 넘겨보세요. 재밌어 이 내용이 되게.
내 되게 재밌어. 잠깐만 몇 쪽이지? 어? 너 왜 이상한 데 적냐? 야 정신 안 차려? 공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여기 있는데 무슨 공간이 없어. 그거 다 키우면 되는데. 아 이 누나 때문에 내가 진짜 청훈아 내가 정신 상태 한번 내가 뜯어보고 싶다 내가 지금. 빨리 채우세요. 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3 B0 B0가 여기 빠진 넓이가 네, 아래쪽 면적. 얘들아, 이거 있잖아. 마이너스 3 P0 V0가 어디 면적이냐면은 요거 보자요. 요거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다 그랬잖아. 아래쪽 면적 요거. 요게 마이너스 3 P0 V0. 요 면적. 그치? 봐봐. 이게 오른쪽으로 가는 건 부피 증가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는 1을 하는 거고. 이게 왼쪽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가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거는 부피가 작아지는 건 얘가 받은 일의 양을 말하는 거야. 얘네들이. 그게 아래쪽으로 갔잖아 이렇게. 저 면적 P0와 2P0의 평균값 1.5 P0지? 그치? 부피 변화 얼만큼? 3V0에서 V0. V0에서 3V0 빼주면 마이너스 2V0 곱하기 1.5 이거 P0는 곱해주면 마이너스 3P0 V0가 되는데 이렇게 부피 변화가 적어지게 되면 얘네들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4P0 마이너스 3P0에 1을 더해버리게 되면 플러스 P0 V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외부의 하늘량이 얼만큼이 되는 거냐? P0는 10의 5승 1기압일 때는 10의 5승이야. V0는 이게 얼마냐면 10의 마이너스 3승이야 지금. 곱해주면 100J의 1을 외부에 해준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너무 연력학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없이 자꾸 문자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문자만 보고서 이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는 숫자를 대입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단원을. 근데 책이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프린트를 보고서 꼭 두 번 좀 읽으세요. 이 내용을. 얘들아 이 내용을 수빈이 너 옛날에 운동의 3법칙 내가 5번 쓰라는데 안 썼지? 그러니까 어렵잖아. 이건 2번, 3번 읽으세요. 읽어. 쓰지 마. 읽어. 알겠지? 집에서 읽으세요. 이름이 된다. 읽음. 알겠지? 연력은 쉬워져. 얘들아. 처음에 연료가 끝날 때까지만 두세 번 읽으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몰라도 돼. 읽어 계속 여기를. 계속 보다 보면은 별것도 아니구나. 알겠죠? 잠깐. 그래서 이제 한 페이지 프린트 넘기시고 자 프린트 내용 조금 더 설명을 넘어갑니다.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그래서 PV 그래프를 보는 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PV 그래프를 어떻게 보냐. 자, 잘 따라오세요. 막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시고 선생님 딴 생각 나서 수업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잠깐 쉴 수 있으니까. 그렇죠? 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보자 얘들아. PV 그래프가 있어. PV 그래프에서 만약에 말이야 P 곱하기 V가 일정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1일 때 만약에 한 얼마나 할까? 한 10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10. 이런 점이 있다. 그래서 2라고 쳐보자. 그러면 한 5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한 3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한 3.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게 4 정도가 됐다. 한 2.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점들을 여기에 만들어 가지고 사이사이의 모든 PV 값이 10이 되는 값들을 그리다 보면은 요런 소리 나와요. 그렇죠? 이게 PV가 일정한 선인데 잠깐 얘들아 이게 기체들의 운동 에너지나 온도는 안 보인다 그랬거든. 그치? 그런데 PV 값이 일정하다면 콜라가 한 잔이면 나머지 햄버거랑 다 똑같이 한 개야 이거. 그러면 PV 값이 일정하면 온도도 모두 같은 점이 돼요. 밑줄 한번 쳐볼까? 그래프에다가 이 선을 등온선이라고 부릅니다. 등온선. 자, 그러면은 이 선에다가 선생님 그러면은 어떤 애들은 뭐 요런 선도 있을 것이고요. 뭐 요런 선도 이렇게 있을 것이고. 그렇죠? 어떤 애들은 여기에 한 중간 정도. 여기 이어서 한 중간 정도. 한 중간 정도 지나가는 어떤 선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그렇죠?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 있는데 따라 그려봐 얘들아. 자기가 손으로.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값의 사이값 중간 이거의 중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봐.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직접 해보자. 여기다 T1 적어보세요. T1 이 온도가 T1이야. 이게 T1 그 다음에 노란색 적어봐. 자기가 그린 거에다가 적어 T2 그려봐. 그러면은 선생님 같은 압력인데 부피가 더 크냐? 압력인데 부피가 크냐? 압력인데 부피가 큰 더 요거 T1이 T2보다 온도가 높은 선이에요. 이 선은. 자, 두 번째 부피를 따져보자 얘들아. 부피를 만약에 같은 부피인데 압력 T2가 가리키는 압력과 T1인 녀석이 가리키는 압력이 달라. T1이 더 높아. 그러면 이게 온도가 높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등온선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등온선이 그려져 있잖아. 근데 여기 위에 딱 점이 찍혀 있잖아 얘들아. 그러면은 얘가 가리키는 부피보다 압력보다는 더 큰 압력을 가지니까 무조건 온도가 높은 선이 되는 겁니다. 이 선들은. 그리고 아래쪽에 지나가면 온도가 낮은 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선생님 저는 압력으로 계산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압력으로 한번 해봐. 뭐.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요만한 게 있고 요만한 게 있단 말이야. 그치? 어떤 기체가 말이야. 압력 1기압에서 1리터야. 어떤 기체는 1기압에서 2리터야. 기체 양은 똑같아. 기체 양은 똑같은데 1기압에서 1리터, 어떤 건 2리터. 부피 큰 게 뜨거운 거 아니겠어? 그렇죠? 이런 게 온도가 높은 것이다. 이런 걸 등온선이라고 그러는데요. 등온선을 벗어나게 되면은 온도가 반드시 변하게 됩니다. 알겠지? 얘를 한번 적어볼까 이제? 다 그렸어요 여기다가? 또 수빈이 또 장난친다. 지금 장난친다.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 수업 잘 듣는 사람은 이거 맞힐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은 온도 변화가 10만큼 변했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변한 거? 똑같이 변한 거지. 그럼 온도 변화가 10만큼 바뀌었다. 내부 에너지는 똑같이 변한 거야. 이게 돼? 정말? 알았어. 제대로봐 이거. 다녀올 거야? 네. 알았어. 얼마 몇 분이 온대? 잠깐이면 돼요. 왜 너 우는 거 아니지? 잠깐만, 내가 울렸나 혹시? 수빈이? 나 장난친 건데. 지금 우는 거 아니야? 여학생들은 갑자기 오케이 잠깐만. 내가 잠깐만 너도 왜 또 이상한 데다 하고 그래 또 왜? 아이 진짜 아이고야 어려워. 잠깐만 어디? 그렇지 실 잘하네. 그렇지. 수비는 이제 한번 정신 차렸구나. 자꾸 이 공식을 적어놓은 걸 한번 읽어봐. 이 내용을 알겠지? 완전히 못 외워도 돼. 그냥 관계 있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PV만 PV만 계속 표시하세요. PV라는 거니까. 연력학 재밌어요. 배우면 연력학이. 역학적 에너지보다 훨씬 복잡하지도 않고 훨씬 재밌어 이 내용이. 그렇지 한번 그려봐. 내가 그리는 거 좀 보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이러면 설명할 때 뭐 했어? 이거보다 온도가 낮다면 같은 부피에서 압력이 절반. 그렇지 절반 이 정도 그림을 그려줘야지 온도가 절반 정도의 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이해돼요? T1과 T2 이런 식으로 적어보세요. 필기 잘하면 재밌어. 이게 수비 좀 기다려보고 잠깐만 물 한 잔.
왔어? 네. 수빈아 네. 이해돼? 네. 오케이. 얘들아 쉽지 않다. 혹시 수빈이 운 거 아니지? 괜찮아요. 미안해. 너 울었어 정말? 아니 괜찮아요. 아니요. 미안해서 어떡해. 나 지금 장난친 거야. 네, 진짜 괜찮아요. 어떡하냐? 미안해서 여학생인 거. 보자 얘들아. 자 정리해보자 이제. 잠깐 맞춰보자고. 정신 차려보자. 자 1번 경우 보자. 그리고 그리세요 딸이. 따라서 빨리 한번 해봐. 중요한 걸 알려줄 테니까. 1번 경우 2번 경우 보세요. 2번 경우 그 다음에 3번 경우 이렇게 그려보세요. 1번 2번 3번 중에서 내부 에너지는 온도 변화가 크면 내부 에너지가 많이 변한 것이고 온도 변화가 같으면 내부 에너지 변화도 같은 거예요. 얘가. 그래서 자, 이 빨간색 선은 온도가 제일 높은 겁니다. 그치요? T1, 2 빨간색이 제일 온도가 높은 거예요. 등원선이 높은 쪽에 가 있잖아. 1, 2, 3번 중에서 내부 에너지는 누가 제일 클까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누가 제일 많을까? 30초. 일 번? 아, 네. 한 번도 아니야. 2번. 2번도 아니야. 같아요. 보자. 여기서 T2에서 T1에서 그치? T3로 온도 변화가 모두 같아. 그래서 내부에너지 변화는 모두 같습니다. 이 등원선의 특징이야. 등원선에서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온도가 같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 내부에너지 변화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이해돼? 알겠어? 그래서 이게 좀 연락하기 위해서 이게 좀 어려운데 등원선의 특징을 봐봐. 이거를 여기서 면적을 계산하지 마. 이거는 온도 변화를 보는 거야. 온도 변화. 여기서부터 만약에 이렇게 가더라도 이 4번 경우도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온도가 같은 점에서 온도가 다른 같은 점. 이 온도가 만약에 1이라고 치고 2라고 쳐봐. 1에서 2, 1에서 2, 1에서 이런 식으로 온도 변화가 같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깨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등원선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연력학 1법칙 프린트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면 돼. 이건 뭐 잘했어. 자, 조금만 넘어가서요 이제 요 연력학 1법칙. 자, 여기까지 하고 책 들어갑시다. 얘들아, 기체에다 열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은 기체에다가 열을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일을 할 수도 있고 내부 에너지도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부피가 커졌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P 곱하기 V에서 V가 커지니까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죠. 내부 에너지가. 그 다음에 밀고 나갔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뭐 일도 있겠지요. 그래서 열이라고 하는 거는 Q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에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일에도 쓰이는데요. 매번 똑같이 쓰이는 건 아닙니다. 매번 똑같이 쓰이는 건 아니고 0인 것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 열이 0이다. 얘들아. 열이 0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열을 안 넣어줬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런데 기체가 일을 했다. 이렇게 보자. 이게 일이 플러스다. 보자. 그러면은 반드시 열을 안 줬는데 일을 했네? 그럼 자기 에너지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에너지 보존 원칙.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이때 감소한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한내량과 같고 부호만 반대가 돼요. 다시 이 기체가 열을 안 받았는데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내부 에너지 감소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더 높아진다 낮아진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라 그랬잖아. 온도가 높아져 낮아져.
낮아진다. 운동 에너지는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이 기체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내가 잡아당겼어 이렇게. 자, 이게 문제야. 그럼 기체가 일한 걸까? 일을 받은 걸까? 아니 어려워. 선생님도 별도 어려웠어. 문을 열려고 하는데 기체는 막 밀고 있어. 근데 막고 있다가 기체가 미니까 기특해가지고 힘을 내가 도와준 거야. 그랬더니만 쓱 움직였어. 기체가 일한 걸까 안 한 걸까?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 이게 무거워서 기체들이 막 때려가려고 했는데 안 움직여. 근데 밖에서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때리면서 오 좋은데 그걸 밀고 나가는 거지. 자, 기체가 일하는 거다 안 하는 거다. 그렇죠. 외부에서 잡아당기든 지가 밀고 나가든 기체의 부피가 커지면 무조건 일을 하는 겁니다. 기체는. 알겠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힘을 주냐 중요한 게 아니야. 기체들이 부피가 팽창하냐 수축하냐 이것만 중요한 거야. 기체 일에서는. 이게 좀 편해요. 자, 그래서 기체의 부피가 커지는 경우,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반대 경우도 한번 보자. 반대 경우. 만약에 이 경우 아니야. 기체 부피가 1을 받았다. 얘들아, 이거를 내가 밀었어. 이렇게 쫙. 이렇게. 그러면은 1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플러스가 돼요. 그치? 그래서 기체가 있는데, 여기서 밀게 되면은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기체 온도가. 자,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밑줄 한번 쳐볼까요? 열이 0이다. 외부로부터 열이 들락달락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단열이라고 불러요. 단열.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녀석을 이제 내부 에너지가 0인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열을 넣어주자. 내부 에너지는 안 변하는데 열이 넣었어요. 그럼 플러스 이렇게 그랬더니만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근데 내부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등온 변화라고 불러. 등온 변화. 등온 과정이라고 불러요. 등온 과정. 자, 볼까요, 얘들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였다고 쳐보자. 온도가 일정한 선을 따라 움직였다. 온도가 일정한 선을 따라 움직이면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등온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경우는 요거는 모두 등온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알겠어요? 그래서 등온선을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때 들어간 열량, 예를 들어서 내가 10줄 열을 얻었어. 그런데 내부 에너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근데 잠깐만, 열을 넣어주면 내부 에너지 변하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변했어. 그럼 들어간 열은 전부 다 1에 쓰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등온 과정에서는 들어간 열이 전부 다 1로 쓰이는 경우를 등온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과정 볼게요, 이제. 자, 만약에, 선생님, 만약에 이제 1의 부호가 마이너스다. 이렇게. 열을 뺐다. 열을 밖으로 뺐어. 이렇게. 그런데 내부 에너지는 일정해요. 왜 그러지? 아니, 이거는 마이너스야. 이게 0이야. 그럼 얘는 반드시 마이너스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받은 일의 양만큼만 열을 빼내면 내부 에너지는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부호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일단 항상 적어준 거 하나만 우리 학생 적어보세요. 그래서 반대 부호는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자, 1이 0인 경우가 있어요. 1이 0인 경우. 얘들아, 1이 0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게 보자. 이게 부피가 이렇게 올라갔다. 또는 내려갔다. 이렇게. 부피가 변화가 델타 V가 0인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면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프에서. 그래서 위아래로 쭉쭉 가게 되면 아래쪽 면적이 안 만들어지지. 이런 경우를 부피가 일정하다. 등적 과정이라고 불러요. 등적 과정. 그래서 등적 과정을 하게 되면은 1의 부호는 0이 되는데 잠깐 보자. 위로 올라갔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PV 값, 등온선은 변했죠. 다른 선으로. 그치? 그러니까 온도는 변한단 말이야. 온도가 변한다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들어간 열량만큼 반드시 내부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호 같아요. 그치? 그래서 1000줄을 넣었는데 일을 안 했어. 얘들아, 1000줄이 일을 안 하려면은 여기다가 볼트를 채워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고정세로. 못 움직이는 거. 그래서 1000줄을 넣었지? 일 안 했지? 그럼 1000만큼 내부를 증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얘네들을. 자, 그 다음에 다음 과정은
자, 등압 과정이 있는데 요건 조금 이제 머리 써야 돼요. 등압 과정은 일정한 압력으로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경우야. 요렇게. 그러면 얘가 1하는 경우도 플러스가 되고 내부 에너지도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등압 과정에서 외부에서 주는 일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하늘량의 한 만큼을 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그쵸? 복잡하지만 얘가 일정한 압력 일정한 채로 쭉 움직이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내부에 면적 만들어지지. 그리고 등온선을 벗어났지. 내부 에너지 변했지.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하늘량의 합과 같은 열을 받아야 돼요. 얘네들은 이런 과정을 등압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가지 과정에 대한 것들을 배울 거예요. 자, 책 페이지에 75쪽 들어갑시다. 제 1번 연력학 제 1법칙. 연력학 교재 빨리 필기할 거 있으면은 이렇게 쳐놓게 표에다 채워놓을 수 있게 해놨는데 내가 그치 다 했죠? 그래요. 자, 그럼 페이지 75쪽에 1번 연력학 제 1법칙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해. 책이 너무 어려워 우리 책이. 그래서 좀 이 필기를 하면서 해야지 뭔가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뭐 되는지 몰라 이 단어는. 자, 1번 연력학 제 1법칙 Q는 델타 U 더하기 W. 그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열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연력학 제 1법칙은 열을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2번 연력학 제 1법칙의 의미 열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를 포함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2번 연력학 가정부터 볼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할 테니까 자, 아까 표를 채운 거 있잖아. 얘들아 간혹 어려울 때가 있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공부하냐면은 표를 자꾸 보고 외우지 마세요. 표 좀 보지 말고 그래프를 보거나 그림을 봐야 돼. 연력학은 이 표는 들으면 다 이해돼. 근데 중요한 건 찾아야 되거든. 이 표를 묻지는 않으니까 물리는. 그래서 그림이 나오거나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요것들 이제 하나씩 해석을 하자.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걸 해석을 하는 거지 표를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다. 자, 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떤 애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자, P 곱하기 V가 있어요. 자, 처음에 무슨 과정이더라? 등적 과정부터 그래요. 등적. 그래서 등적 과정은 뭐냐면은 등적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면은 부피가 일정한 과정이야. 부피. 등자가 뭐냐면은 이게 적자가 부피 적자거든. 부피. 그 다음에 등자는 일정하다. 부피가 일정하다. 그럼 잠깐 부피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델타 V가 0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델타 V가 0이면 기체가 하는 일이 0이다 이런 얘기죠. 이런 과정을 등적 과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와 오늘. 자꾸 선생님들 공부할 때 어려웠는데 등적이지 등적. 등적.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등자는 일정하다 뜻이고 부피 적자예요. 부피가 일정하다.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하는 일은 0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제? 자, 우리 노란색부터 한번 보자. A점에서부터 B점으로 위로 쭉 올라가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은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자, 머릿속에다가 0을 하나 지워봐. 0. 세 개 중에 하나가 0이야. W가 0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그래서 열을 받은 열의 양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같다. 외부에서 열을 100줄 받았다면 내부 에너지도 100줄 변할 것이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렇지. 어떤 애가 현재 영하 내부 에너지 재봤어. 영하 273도씨에서부터 현재 온도까지 100줄의 열을 받았대. 계산했더니 피부값 했더니만 100이래. 여기다 100을 넣어줬어. 그럼 그 온도보다 절대 온도가 2배가 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은 이걸 머릿속에 지워볼까요? 이제 등적 과정은. 그래서 열의 부호와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마이너스 빼갔다. 열을 빼갔다. 그러면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제 만약에 B에서 A로 내려갔다. 이렇게 B에서 A로 내려가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그러면은 그만큼 열을 밖으로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볼트로 채워놓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열량 Q를 넣어주는 경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못 움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부피는 1을 못하게 되고 내부 에너지만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열을 빼내간다면은 내부 에너지는 작아지면서 운동 에너지는 느려지게 되면서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이런 과정을 등적 과정이라고 불러요. 이게 대체 제일 쉬운 과정 중에 하나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등압 과정 볼게요. 등압 과정. 자, 등압 과정은 여기다 좀 겹치게 그릴까? 요것도 쭉 해서 자, 등압 과정, 등압. 얘들아, 등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하다. 이게 압력이 뜻이에요.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압력이 일정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이런 경우죠. 외부의 압력이 일정하다. 그래서 피통 갖다 쭉 갖다 놓고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미는 압력이 항상 일기압이다. 여기다 열을 넣어줬다 이렇게 그러면은 기체 부피가 점점 스물스물 증가합니다. 이놈들은 자 등압 과정이다. 그래서 A점에서부터 아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자. 등원선을 만약에 그린다면은 그치? 이게 T1, T2. 자 누가 온도가 높을까? 온도는 누가 더 높다? T1이 높지 당연히 그쪽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선생님 A에서 B로 가는 경우에 흰색으로 적어줘야 되네.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자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 아래쪽 면적만큼 뭐 한 거다? 그만큼은 이제 1이 플러스를 한 거예요. 그치? 그럼 받은 열의 양은 얼만큼이다? 내부 에너지 변환량과 한일량의 한만큼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만약에 반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1의 번은 마이너스가 되고 내부 에너지도 마이너스. 열을 밖으로 뺏긴 경우예요. 이런 경우 얼만큼? 내부 에너지 감소량과 받은 일의 양의 합만큼 밖으로 뺏긴 게 됩니다. 이해되니?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 똑같은 T1의 기체가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양의 열을 가해주게 되면 누구의 온도가 더 높아지겠느냐? 자, 이게 무슨 과정 그림이냐면 등적 과정 그림이야. 이 그림은 등압 과정 그림이야. 그치?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될 때까지. 이해되니? 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누구의 온도가 더 많이 올라간다? 왼쪽입니다. 얘네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열을 받아서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열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고 얘는 열을 받았지만 일을 했어. 딱 부표가 마음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받은 열의 양만큼 100% 내부 에너지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여기에 온도가 높은 겁니다. 이해되니?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에 압력을 P1, V1이라고 하고 이 녀석이 부피 커졌단 말이야. 이렇게 쭉 해가지고 멈췄단 말이야. 여기는 P2 곱하기 V2라고 하면 여기다 V2 여기는 뭐 V1 이렇게. 자 압력은 누가 더 높을까? P1이 더 크다? P2가 더 크다? P1. 얘는 대수관계를 따지게 되면은 PV 값이 내부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는 같은 양의 열을 받아서 일을 안 하고서 내부 에너지 변했으니까 더 내부 에너지가 많이 변했고 얘는 같은 양의 열을 받아서 일도 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가 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 에너지 이게 더 많아요.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렇지? 그런데 부피는 이거보다 부피가 이게 더 크니까 압력은 누가 더 커야 돼? P1이 곱방값이 커야 된다니까. 그래서 P1이 P2보다는 압력이 더 당연히 커야 됩니다.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당근 같다 그러죠? 자, 세 번째 물어볼 거 이제 세 번째 76쪽 들어갈게요. 3번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한 과정 랄라랄랄라. 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은 얘들아 무슨 과정이라고 부를까? 단어부터 외우자. 단어 등. 그렇지. 이 단어부터 외워. 단어를 외우지 않으면 어려워 완벽하게. 등온 온도가 일정하다. 자, 등온 과정은 등온선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인데요. 등온선을 따라 움직이게 되면은 만약에 가상적인 등온선 한번 그려볼게 내가 이렇게. 그래서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이렇게
등온선을 따라 움직였다. 그러면은 아래쪽의 면적이 뭐 해준이량이 되겠습니다. 자,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자, 등온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의 양이 풀로 이렇게 부피가 커지는 걸 등온 팽창이라고 얘기해요. 팽창. 이게 등온선을 따라서 부피가 작아지는 건 등온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등온 팽창을 하면 1의 부 아주 면적이 1의 양이고 부 플러스이다 마이너스다. 팽창 커진다 작아진다 할 때. 부피가 커졌다. 1의 부호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뭐야? 1의 부호는 플러스야. 커지면 얘들아 그냥 이 팽창하면은 이게 이거 머리 아프다. 플러스다 이거. 자, 그런데 등온선을 따라 움직였지? 부피 커졌잖아 이렇게 그렇지? 네버너지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일정하다. 아니야 감소 아니야. 그렇게 보면 안 돼. 이 PV 그래프는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PV 값을 봐야 되는 거지 느낌상 내려가고 올라가는 걸 보는 게 아니야. PV 그래프는. 오케이? 자, 등온선 무슨 뜻이에요? 온도가 일정한 선이에요. 그렇다고 일정한 게 아니야. 이게 일정한 선이야 이게.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온도는 일정하다. 자, 그래서 네버너지는 어떻다? 증가 감소 일정. 그렇죠. 얘는 병이다. 그치? 그래서 받은 일의 양이 전부 다 일로 쓰이는 경우 이런 과정을 등온 과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같은 양의 열을 받아서 가장 많은 양의 일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등온 과정입니다. 네버너지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경우. 그치? 이런 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경우죠. 그치?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정리 한번 해보자. 1번. 자, 얘네들은 1의 양이 0이다. 그래서 받은 열의 양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일치한다. 이런 과정을 뭐라고 부른다? 등적 과정이라고 불러요. 말로는 부피 일정하다. 그래프로 따지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자. 자, 이 녀석이 등합 과정이다. 등합 과정은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일도 변하기 때문에 이때 외부로부터 받는 일의 양은 두 에너지의 합과 같다. 뭐 식으로 보면 쉬운데 문제는 어려워요. 세 번째, 자, 내부 에너지는 변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받은 일의 열의 양만큼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등온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잠깐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0이다. 그래서 받은 열의 양과 일의 양과 크기, 부호는 일치한다. 열이 플러스면 일도 플러스, 열이 마이너스. 이 열을 받아들이는 건 플러스, 내보내는 건 마이너스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그치?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이제 등온 과정이라고 부른다. 자, 네 번째 과정 볼게요. 네 번째 과정. 네 번째 과정은 랄라랄라랄라. 자, 네 번째 과정은 단열 과정이야. 단열 과정. 단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단열 과정은 자, 어떤 녀석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기체들이 산을 타고 올라가. 그러면 외부에서 미는 압력이 더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이런 걸 단열 팽창이라고 불러요. 단열 팽창. 단열 팽창. 보통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가다 놓고서 열을 막 가하거나 막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열을 주지 않고 그냥 올라가면 저절로 그냥 외부 압력이 작아지니까 부피가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열이 0이야 0 이렇게. 그런데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 있어요. 이해되니 이거? 알겠어요? 자, 그럼 반대로 얘들이 내려왔다. 큰 공기가 점점 내려왔다 이렇게. 이런 건 뭐라고 그러냐면 단열 수축이라고 불러요. 단열 수축.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열은 0이야. 그런데 1의 부가 마이너스가 되면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림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 자, 온도가 변하니까 단열선을 여러 개 그릴 테니까 등온선을 그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T1과 T2가 있어요. 자, 누가 더 온도가 높은 온도다? 그렇죠. 이제 좀 어느 정도 알지? 등원선이 뭔지. 등원선 한 10번 정도 틀리면 이제 머릿속에 외워집니다. 아직은 어렵지, 첫날이니까. 자, A점에서부터 B점까지 이렇게 쭉 움직이는 경우. 얘들아, 이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일까? 온도가 높아지는 것일까? 그렇지. 보다 등원선, 낮은 등원선으로 움직이니까 온도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고, 이때 아래쪽의 면적 보자. 아래쪽 면적. 여기. 아래쪽의 면적이 이란 양이거든. 그치? 이게 이란 양이 플러스면 내부 에너지는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반드시 열을 받지 않았다. 단열 과정이다. 단열 과정이면 반드시 이란 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함유량이 100이라면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겁니다. 이때 함유량이 200이면 이 내부 에너지 부호는 반드시 마이너스 2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함유량은 일치하게 되어 있어요. 부호만 반대가 되고, 알겠지? 크기는 일치하게 되는데, 이런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부르고, 우리 이거 콜라병 뚜껑 보자. 콜라병 뚜껑. 그래가지고 콜라병 뚜껑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얼랑말랑 이제 얼랑말랑 하고 이제 이렇게 얼음전에 가까운 아주 시원한, 아주 겨울에 이런 경우 많다. 맥주가 얼랑말랑한 온도인데 이 녀석을 이 뚜껑을 탁 따버리는 거야. 이렇게 뚜껑을 딱 따는 순간 여기 있던 이산화탄소 기체, 탄산가스가 밖으로 밀고 나갑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 온도가 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온도가 낮아지면 쫙 얼어버려요, 한쪽이. 그리고 본 적 없어? 캔콜라 같은 경우 딱 있는데 채웠는데 보니까 빡 나오면서 갑자기 쫙 얼어가지고 막 얼음 탁 그런 본 적 없어? 아직 시원하게 안 먹어봐서 그런데 나중에 혹시 맥주를 먹다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이게 얼음점 가까이 있는데 아직은 얼음점보다 한 1도 이상 높은 상태야. 근데 이걸 뜨거워서 앞으로 딱 가면 갑자기 안에가 쫙 얼어. 그런 경우가 단열 팽창에 해당하죠. 단열 팽창은 어떤 경우냐면은 단열 수축도 있죠. 단열 수축은 농구공에다가 우리 펌프로 이제 여기 이런 기체를 이렇게 부피 줄여서 이만큼 들어가면 부피가 조금씩 커지죠. 이만한 부피를 작게 만들기 때문에 단열 압축이 됩니다. 이런 경우. 그렇죠? 단열 압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농구공을 만지면 뜨끈뜨끈해집니다. 어머나, 왜 이러니? 자, 펌프를 만들면 뜨끈뜨끈합니다. 어머나. 어떤 학생은 마찰열에 의해서 따끈해진다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라 그랬어. 집에 가서 자전거에다가 바람 넣을 때랑 이렇게 아니면 빼가지고 호수 빼고서 더 많이 칙칙칙 쉽게 움직이거든. 이럴 때는 뭐 움직여봐라. 온도가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만 내가 실제로 또 회원을 해볼 수 있어요. 학생 중에 수업 듣는 학생 실제로 궁금하니까. 그래서 농공이나 자전거에 바람을 넣지 않고 이런 걸 그냥 공기적으로 그냥 슉슉 움직이잖아. 수백 번에도 온도가 잘 올라가질 않아요. 즉 마찰력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열 압축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도 궁금한 마음을 해보세요. 나도 직접 해봤어. 이거를 수업하기 전에 불아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나도 해봤는데 온도가 거의 안 올라갑니다. 실제로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자, 그래서 페이지 75쪽에 1번 부피가 일정한 과정 봅시다. 기체가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상태가 변하는 과정인데요. 델타 V는 0이다. 기체가 외부의 한일 W는 0이다.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받은 열 Q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좀 어렵죠? 우리말로 보니까 식을 적어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연력학이 다소 어렵게 느껴질 때는 얘들아 그냥 이 식을 적으세요. 일단 무조건. Q는 델타 U. 델타 U는 내부 에너지 변화, W는 한일의 양이에요. 델타 W 아닙니다. 델타 U 더하기 W 양인데 여기다 적어놓고서 한번 이렇게 대입하는 거야. 이거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래서 연력학 문제가 안 풀릴 때에는 식을 적어서 대입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99% 풀립니다. 99%. 계속 볼게요. 자, 2번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 압력이 일정하면서 일정 유지가 되면서 부피와 온도가 변하므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생긴다.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에 의해서 기체가 받은 열 Q는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기체가 외부의 합리량 합과 같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온도가 일정한 과정 봅시다. 등온 과정이에요. Q는 델타 U 더하기 W이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변화가 제로가 되기 때문에 들어간 열량만큼 일을 하는 경우이다. 4번. 자, Q가 0인 경우다. 단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내부 에너지는 마이너스 W만큼의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데 일자 이건 혼동돼. 그냥 식을 보고서 해석을 해봤어요. 자, 2번 단열 과정에 볼게요. 구름 생성. 구름이 올라갈 때 말이야. 구름이 올라가게 되면은 단열 팽창을 해요. 그러면은 이 외부로부터 열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팽창하게 되면은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온도가 낮아지다가 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이 만들어지면 또 비가 내릴 수 있게 되고 비가 내려진 공기가 다시 산을 넘어서 내려오게 되면 단열 수축을 하게 되는데 단열 수축을 하면 온도가 다시 올라가 버립니다. 이 녀석이. 그래서 산에 올라가기 전보다 내려올 때는 훨씬 더 좀 따뜻하고 뜨겁고 건조한 바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바람을 녹색 바람. 독일에서는 팬 현상이라고 불러요. 팬 현상. 그렇죠? 팬. 여기 안 적었나? 나도 마침 이게 팬 독일에서 팬 지방에서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지중해에서 올라온 공기들이 올라올 때 습한데 넘어가면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해서 내려오는 그 산맥 이름 그 지역을 팬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나라는 녹색 바람이라고 불러요. 녹색 바람. 자, 한번 넘어가 볼까 이제. 자, 열기관의 원리 중에서 필요 없는 건 통과하고요. 페이지 77쪽에 1번. 그림과 같이 기체가 일정한 압력 P를 유지하면서 부피가 델타 V만큼 팽창하는 과정에서 기체가 하늘 W를 쓰시오. P 압력 곱하기 P 곱하기 델타 V. 그렇죠? 자꾸 식을 쓰면서 외워보시고. 2번 내부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는 0, 옳지 않은 거는 X로 표하시오.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총합이다. 맞죠? 자, 2번 온도가 같을 경우에 온도 같으면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인데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적을수록 크다. 온도가 같다. 온도가 같으면 분자 한 개 한 개의 운동 에너지는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얘들이. 근데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내부 에너지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분자 수가 많을수록. 자, 3번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외워야 됩니다. 3번 연력학 제2법칙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체에 열을 가한다. 온도가 상승한다. 뭐가 증가한다? 온도가 상승하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거 어렵지? 이런 문제는 어떤 단어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피가 팽창한다. 외부에 뭐 한다? 일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채우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4번 이상기체 5,000줄의 열을 가하였더니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2,000줄의 일을 하였다. 기체 내부에 지금 Q는 델타 W 한번 적어봐. 연습하면서. 원래는 우리 학생들이 한 2-30분 적어봐야 돼요. 그러면서 문제 풀어 적용을 해봐야 돼. 그래야 연력하기 쉬워져. Q는 델타 W 중에서 Q가 5,000이야. W가 2,000이야. 그럼 내부 에너지는 얼마가 될까요? 3,000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현상과 관련된 연력학 과정을 쓰시오. 구름이 생성되는 현상. 방금 배웠네. 단열, 팽창 또는 단열 과정. 두 번째 압력밥솥을 사용해서 밥을 하는 경우. 잠깐만, 압력밥솥. 압력밥솥이 뭐냐면은 기체를 이렇게 이 물 있잖아, 물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뚜껑을 팍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수증기는 양이 많아지는데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그치? 그럼 부피는 어떻다? 일정하다. 무슨 과정이다 이거? 그렇죠. 등적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P 곱하기 V가 내부 에너지 온도란 말이야. 그치? P가 높아지면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같은 부피에서 보다 높은 압력을 하게 되면은 보다 높은 온도에 물에서 끓게 되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익을 것이다. 등적 과정입니다. 3번 자전거의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공기통이 뜨거워지는 현상. 뭐랑 관계 있을까요? 펌프를 밀어가지고 부피가 뭐랑 관계 있을까?
뭐야 폭풍은 여기 단열 과정이지. 열을 안 줬잖아. 열을 안 주고 움직인 거. 열을 안 주고 일 왔다 갔다 하는 건 단열 과정이야. 자 6번 연력관 과정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보기에서 각각 고르시오. 기억 보자. 압력이 일정한 채로 움직인다. 무슨 과정이에요? 등압. 자 니은 보자. 니은. 그러면은 자 온도가 낮아지면서 일을 했다. 무슨 과정이에요? 단열. 자 디귿. 부피 일정하네. 등적. 리을. PV선이 일정하네. 대원 과정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78쪽에 자료 1번. 기체가 하는 일과 연력학 제1법칙. 다음 그림 가는 이 실린더 안에 이상 기체에 서서히 Q열을 가해했더니 기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외부의 압력은 일정하였다. 그림 나는 기체의 압력과 부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단 피스톤과 실린더 사이에 마찰은 무시한다. 1번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0,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하시오. 자, 실린더와 기체의 압력은 일정하다. OX. 이게 이 선이 1에서 쭉 수평하게 가고 있죠. 왼쪽에 이 Y축 값이 압력이야. 그 값이 일정하면서 이건 등압 과정이 맞아요. 자, 2번 기체의 온도가 일정 유지가 된다. 요건 아니야. PV 값이 커지게 돼 있어. V가 둘 중에 하나 커지게 되면 X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이야. 3번 기체 평균 운동 에너지 미쳐볼까? 평균 운동 에너지는 온도랑 관계가 있어요. 다른 말로 내부 에너지랑 관계가 있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 에너지도 당연히 많아집니다. 자, 2번 이 기체가 외부의 한일량을 한번 풀어보시오. 어머나. 자, 그러면은 여기 또 숫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쭉 해가지고 얘가 1에서부터 1.082였나? 금방 까먹어. 미안하다 얘들아. 0.084. 0.084.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10의 5승 이게 누 나와 있죠? 그치? 곱해주면 되겠지? 압력 얼마다? 10의 5승 곱하기 부피는 얼마예요? 1.084에서 1을 빼주게 되면 0.08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다?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지 않나 이렇게? 마이너스 3승. 왜 맛있게 먹는다 아주 그냥. 자 그럼 얼마가 돼요 이게? 이렇게 10의 그냥 세제곱미터다. 그냥 세제곱 없다. 자 곱해줍니다. 얼마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8,400줄이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 기체가 가한 열이 5kcal이다. 5kcal는 1kcal는 4,200줄입니다. 5kcal라면 기체 내분의 증가량은 몇 줄인지 써보시오. 자, 얘들아, 이 열량이 Q는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 이게 5kcal면 얼마냐? 얘들아 5kcal면 1kcal가 4,200이에요. 그치? 곱하기 5에 좀 얼마가 되겠어요? 21,000이 됩니다. 21,000. 그래서 21,000. 근데 한일이 계산해 보니까 한일이 8,400이야. 그치?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을 빼주면 되겠네. 21,000에서. 그치? 얼마가 되냐? 12,600줄이 되겠네요. 그치? 네.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1번.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한다. OX. 5. 기체가 수축하면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5. 이 일을, 그렇지. 수축하면 일을 받는 거고, 팽창하면 일하는 거고. 다시 표현 방법인데, 팽창하면 일하는 거고, 수축하면 일을 받는 거야. 그 다음에 3번 이 기체 내부 위에 그래프 계속 같은 거야. 이 기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양과 같다. 얘는 등압 과정이야. 등압 과정은 열을 받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받은 열에서 해준일을 빼야 돼. 받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할 수는 없어. 일을 했기 때문에. 자,
자, 다음에 연력학 과정. 자, 왼쪽 그림은 봅시다. 그림으로 하면 나와 있는데 고정세로 해놨지. 이런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부피 못 변하는 거. 등록. 그렇지. 오른쪽에 자유롭게 외부의 압력이랑 같으면서 상태를 움직이는 걸 무슨 과정? 등압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1번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된다. OX. 가와 나중에서 누구에 해당한다? 가. 가와 나중에서 가? 그렇지. 이게 등적 과정이야. 등적 과정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받은 열의 양만큼 내부 에너지 증가하는 과정이에요. 2번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와 외부의 한이랑 같은 건 나번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자, 2번 가나에서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것만을 보기에서 이대로 고르시오. 기억 기체 압력. 맞아요. 네. 기체 온도. 맞아요. 기체 내부 에너지. 맞아요. 기체가 피스톤의 한림.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나번이 했고 가는 0이기 때문에. 자, 1번 가에서 기체가 내는 0이다. 5. 2번 가에서 기체 압력이 증가한다. 5. 3번 나에서 기체 온도가 일정 유지가 된다. X. 외부의 압력이 일기하고 일정하거든. 근데 부피가 커지게 되면은 PV 값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져요. 그렇죠. 온도는 점점 부피가 커지는 동안에 온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됩니다. 자, 페이지 79쪽에 2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A, B, C, D, A가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인데요.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겁먹지 말고 내부 면적을 한번 구해보세요. 자, A에서 B까지의 면적은 200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하고 4 세제곱미터지요? 2지요? 곱해주세요. 얼마가 돼요? 400 단위로 주울이 됩니다. 답은 3번.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 5번. 어떤 이상기체 압력을 3.0 곱하기 10의 5승 뉴턴 제곱미터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런 게 등압 과정이에요. 압력 일정하니까. 자, 1.5 곱하기 10의 4승은 15,000줄의 일을 해준 겁니다. 기체의 부피가 0.01에서 0.3 세제곱미터로 증가하였는데요. 기체 부피 변화가 얼마냐면은 0.02 세제곱미터예요. 얘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상기체가 외부의 한열과 내부의 증가량을 옳게 짝지은 것을. 그래서 무장수는 안 돼요. 10분도 적어야 되더라. Q는 맞춰서 적어. 연습 많이 해. 델타 U 더하기 W 중에서요. 일단 들어간 열량은 15,000줄입니다. 15,000. 자, 그런데 이게 압력이 얼마냐면은 압력이 얼마냐? 3 곱하기 10의 5승이다. 그렇지. 그리고 부피 변화가 얼마냐면은 0.032다. 아이고야, 복잡하네. 그럼 이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죠. 곱하기 3 곱하기 10의 5승이니까 3, 2, 6이 될 것이고 얼마가 돼요 이거는? 10의 3승이네. 그렇죠? 6,000줄이 됩니다. 그래서 6,000줄.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얼마가 될 것이다. 얘는 빼주게 되면은 답은 9,000줄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항상 공식에 넣어서 쓰면 연습을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일의 양을 계산 못하겠다. 아까 좀 프린트에 연습한 거 있잖아. 거기 다시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돼. 연락하면 한 번에 완성이 돼요. 자,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 그림은 실린더에 담긴 어떤 이상기체의 상태가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변했다. 얘들아, 혹시 무슨 과정인지 기억나 이거? 등적 과정이에요. 자, 등적 과정은 부피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량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들어간 열량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일치하게 돼 있어요. 이런 과정인데 기억! 이 기체는 외부에 일한다. X. 자, 니은 이 기체 온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올라갈 때는 이 기체는 외부로부터 열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압력이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80쪽에 뭐 끝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숙제 많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내줄 수가 있어. 80쪽에 8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변하는 과정 A, B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과정 A, B에서 기체가 외부의 한림, 어머나
가정 A의 면적이 더 커요? B가 더 커요? A가 더 큽니다. 그래서 A가 할 일이 더 많다. 온도 변화 델타 T. 어머나. 델타 T는 누가 더 클까? 모르겠다. 자, 온도 변화 누가 더 크다? 아니다. 자, 형 온도 변화는 나중에 뭐 P-V- 한번 넣으면 돼요. 그치? 얘는 P로 이만큼 변했어. 2P로 이만큼. 부피 변화 델타 V는 똑같아. 그럼 온도 변화는 과연 A가 더 클까? B가 더 클까? 시계 대입해 물리를 아직도 막 찍는 연습을 하고 있어. 시계 대입해 물리를 시계 잡고 그렇게 습관 들이면 안 돼 얘들아. 해보자. 여기서부터 A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B는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볼까? 여기 V1 여기는 V2 그치? 여기 압력은 그냥 P 예를 들어서 뭐 2P 이렇게. 괜찮아?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그치? 나중에 PV값, 처음에 P값 빼주면 되거든? 나중에 P가 얼마예요? 2P 곱하기 V2 마이너스 2P 곱하기 V1 2P 곱하기 델타 V. 자 여기서 B에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그럼 PV1, PV2 그래서 PV2 마이너스 PV1 P 곱하기 델타 V. 그치? 부피 변화량 같은데 누구의 압력이 더 크다? A가 더 크잖아. 그러니까 누구의 내부 에너지가 더 많이 변했다? A예요. 직접 대입해 보시고 지금 안 됩니다. 물리를 막 이게 느낌상 그럴 것 같으면 안 돼.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가 꼭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항상. 잠깐만. 자 그러면은 해준이량은 A가 더 많고요. 온도 변화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A가 더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A가 더 큰 경우입니다.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아 그래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휴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시험 대비 우리 학생들 고1 아니야? 맞아요. 시험 대비 필요 없어요? 저희 추석 다음 주부터 하기로 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그때 시험법 혹시 알아? 나한테 말해줬어? 네. 통합과 딱 두 단원이거든요. 지족이지 지족. 아니요? 그럼 제 도안인데요. 도안이면 소성준이랑 같은 반은. 성준이랑 다음 주 일요일 아침에 10시에 오시면 돼요. 10시에요. 이 아침 10시. 잠깐만. 송준이가 자연선택 진화 생물 다양성 산과 연기 중화 반응 나가야 되네. 맞아요. 거기가 예.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지수시대랑 자연선택 생물 진화 네. 생물 다양성까지예요. 네. 일단은 수빈이가 그때 보고 자 시험 대비 학교 통합과 시험 대비는 필요 없어? 그럼 그동안 휴강할 거예요. 아니네 진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시험 언제 보지? 10월 13, 14요. 너무 근데 지족구랑 잘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그때 막 그랬었는데. 10월 14. 13, 14? 네. 17, 18. 아니 17, 18. 그럼 다음 주 휴강하고 11일 날 18일, 25일 그 다음에 2일 한 달인데 네. 어허 다음 주까지 물리진도를 나가야 되겠네. 10. 아니야 추석 다음에 한 주 더. 그러니까 18일은 어. 나간다는 거죠. 18일 날 물리진도를 나가고 통합각도 같이 들으세요. 네네네. 그러면 18일 아니야 그때 18일 날 네. 여기 이 시간에 성준이를 부를 수도 있어. 성준이. 왜냐면 다른 반이랑 거기 좀 여러 반이 있거든. 네. 진도가 안 맞아서 너희만 해당하는 파트가 네. 생물 다양성이랑 중화 반응을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그래서
좀 2반과 그 반 두 반 중에서 진도가 다른 반을 좀 이렇게 좀 조정을 하려고 그래. 아, 네. 어. 그러면은 이거 물리 수업을 월 30일? 잠깐만. 이게 2020년 맞는데? 9월달. 근데 얘는 잠깐 물리 수업. 네. 그래서 추석 다음 주 휴강입니다. 추석 휴강. 네. 한 주일 더 수업을. 잠깐만. 그렇게 되면 삼성이를 못 부르잖아요. 내가 아니 얘기를 한번 해봐야 돼. 잠깐만. 그래서 지적고 윤수는 못해. 여기 지적고는 윤수는 포기 못해줘요. 그래서 18일까지 진도를 나갈게요. 네. 어떻게 괜찮아? 그 다음에 25일부터 학교 시험 언제 봐? 14, 15 10월 달? 그래요. 그러면은 25, 2, 3 그래. 그러면은 3주일 정도면 학교 내신 대비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18일 날에는 그냥 물리 수업하고 25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18일부터 잠깐만. 조심을 해보죠. 내가 이제 헷갈리기 좀 합니다. 얘는 도안고 휴강이 내가 적어놨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18일까지 일요일